자,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 기본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일단 뭐 이런 함수 fx에 대한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의 구간 A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으로 어떻게 구했냐면은, 일단 전체 구간을 n등분을 했었지. n등분을 해서 이 n개의 사각형을 다 세운 다음에, n개의 사각형을 다 세운 다음에 그것들을 다 합했었던 거잖아. 그래서 S1부터 n번째 사각형까지의 넓이를 다 합했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n을 무한대로 보냈었던 거지.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이 구간이 한없이 계속 쪼개진다는 거지. 계속 멈추지 않고 국숫가락처럼 계속 직사각형들이 얇아질 때까지 계속 쪼갠다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이 밖에 생긴 오차들이 점점 0으로 가면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넓이가 나오게 된다는 거였지. 그게 구분구적법의 원리였어. 자, 그러면 이 S1부터 SN까지의 합을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내 보면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xk 델타 x가 됐던 거였어. 지금 요만큼이 의미하는 거는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뜻하는 거였고, 그리고 k번째 사각형의 밑변은 어차피 n 등분을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다 똑같았지. 그래서 k번째 사각형뿐만 아니라 모든 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델타 x로 놨던 거고, 그리고 높이는 xk에서의 y 값이니까 이 높이는 fxk가 됐었던 거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었던 거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n 등분을 했기 때문에 이 x 좌표들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이 x 좌표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지. 자, 왜 그러냐면은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이 차이가 똑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었던 거잖아. 자, 그래서 x 좌표들을 관찰을 해보면은 A에서부터 B까지, 지금 이 A를 X0로 놨던 거고, 이게 뭐 XN이 됐던 거고, 그리고 K번째 XK가 이렇게 나오는 거였지. 자, 그런데 이 차이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X좌표들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XK를 등차 수열로 한번 나타내 보면, 지금 X0에서 출발을 해서 XK는 X0에서 출발해서 델타 X를 몇 칸 간 거지? K칸 간 거겠지? 지금 X3는 X0에서 출발해서 델타 X만큼 3칸 온 게 X3잖아. 자, X3는 X0에서 출발해서 델타 X만큼 3칸 온 거였잖아. 자, 그러면 XK는 X0에서 출발해서, 자, X0에서 출발해서 XK까지 K칸만큼 와야겠지? 그래서 XK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X0라는 거는 A, 그리고 델타 X라는 거는 사실 이 전체 구간은 지금 B-A가 전체 구간의 길이지. 그거를 n등분했을 때에 나오는 한 칸의 길이가 델타 X잖아. 자,
자, 그래서 델타 x라는 거는 이 전체 구간의 길이를 n등분했을 때 나오는 한 칸의 길이니까 n분의 b-a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거기에 k가 곱해졌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xk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때 이 n분의 b-a가 의미하는 거는 델타 x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다 다시 적어보면 xk가 의미하는 거는 a 플러스 b-a 나누기 n에 k가 곱해진 거고, 델타 x가 의미하는 거는 요만큼. 그래서 델타 x는 n분의 뭐 b-a랑 똑같다는 거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 a랑 b는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이 k번째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k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거를 수열의 합으로 합해.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 s가 나오는 거야. 자, 이 지금 일반항이 구해졌으면, 일반항이 k에 대한 식으로 구해졌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수열의 합으로 합친 다음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구하려는 이 넓이 s가 된다라는 게 구분구적법이었어. 이게 구분구적법. 자, 그런데 요게 의미했던 게 사실 a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였잖아. 또는 뭐 x0에서부터 xn까지의 넓이였지. 그래서 이 위에 거를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x0에서부터 xn까지의 넓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위에 거를 아래로 표현을 한 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거야. 정적분의 정의.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정적분의 정의를 통해서 뭐 어떤 것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그 말은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x0는 뭐 a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xn은 뭐 b랑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이 아래에 오는 거를 특별히 아래 끝이라 그러고, 아래 끝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구간의 시작점, 그리고 b가 의미하는 거는 위 끝이라고 하고, 이 위 끝이 의미하는 거는 구간의 끝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 표현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이 표현이 의미하는 거는 이거는 0에서부터 2까지의 구간의 이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런데 이 넓이를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구하려면은 좀 복잡하니까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거를 부정적분한 한 거를 여기다 써줘. 그리고 구간은 똑같이 써주고, 그러면 지금 이 라지 fx에 이 부정적분한 거에 이 윗끝을 넣고 여기서 이 아래 끝을 넣은 거를 빼면은 이거는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구한 넓이랑 똑같다는 거지. 이게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번 시간에 배울 거. 자, 그리고 부정적분 할 때 이렇게 c를 굳이 안 붙이는 이유는, fx를 부정적분한 결과를 쓸 때 이 적분상수 c를 굳이 안 붙이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fb 플러스 c에서 빼기 fa 플러스
C를 해보면 이 C끼리 어차피 지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부터는, 이번 챕터에서부터는 fx를 부정적분할 때, 이 정적분을 할 때는 이 C를 굳이 안 붙여도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것보다 정적분 기본 정리를 통해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게 훨씬 간단한데, 정적분 기본 정리는 이 fx를 부정적분한 결과를 여기다 써주고, 그리고 적분상수 c는 굳이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아래 끝과 위 끝을 적어준 다음에 이 지금 부정적분한 결과에 b를 집어넣은 거에서 a를 집어넣은 걸 빼주면 a에서부터 b까지의 뭐 넓이나 부피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어떻게 지금 이 위에 게 의미하는 게 요 아래 거랑 똑같은지, 즉 이 위에 게 의미하는 게 이게 의미하는 게 결과적으로 요거랑 똑같은지를 보이는 거를 해볼 거야. 자, 이제 정적분 기본 정리에 대해서 유도를 해볼 건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맥을 잠깐만 짚어보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요 함수를 이 구간에서 적분을 해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구분구적법이었지. 그래서 구분구적법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거고, 근데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에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이 일반항을, 요만큼의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수열의 합으로 합하고 극한을 취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후대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낸 게 정적분 기본 정리라는 거를 생각을 해냈어. 그래서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이 원래의 함수 fx를 또는 ft를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이 구간의 값, 즉 x를 집어넣고 여기서는 a를 집어넣어서 빼주면 그게 우리가 구하려는 이 넓이 s가 된다라는 원리였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요 값을 요런 방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도를 해볼 거야. 즉 정적분 기본 정리에 대해서 유도를 해볼 건데, 일단 이 뜻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요거의 뜻은 지금 함수 ft가 주어졌을 때, 또는 뭐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를 구간 a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해낸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 값을, 이 값을 함수 x의 x라고 정의를 해보자. 그때 이 변수 x가 변함에 따라서 이 윗끝만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래 끝은 그대로 있고 이 x가 변할 때 이 윗끝만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x가 커질수록 이 윗끝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하려는 구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 x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은 적분하는 구간이 왼쪽으로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s의 a의 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 x가 a가 됐다는 뜻이니까 결국에 이 x가 이 윗끝이 a가 됐다는 뜻이니까 a에서부터 a까지의 넓이, 즉 a에서부터 a까지 넓이는 선분을 뜻하는 거니까 넓이가 없어. 즉 0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델타 x를 만약에 양수로 잡아보면은,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럼 델타 x를 우리가 양수로 잡았으니까 x의 오른쪽에 x 플러스 델타 x가 존재를 하겠지. 그리고 이 괄호 안에 x 플러스 델타 x가 들어갔다는 말은 이 윗끝이 x 플러스 델타 x로 바뀌었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a에서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잖아. a에서부터 x 플러스 델타 x 까지의 넓이를 뜻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s의
x를 빼본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a에서부터 x 플러스 델타 x의 넓이에서 s의 x가 의미하는 부분을 빼준다는 거는 요만큼을 빼준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빼고 나면 남는 부분의 넓이는 요만큼이겠지. 요만큼이 남는 거고, 이게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만큼 x에서의 y 값을 높이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와 요 넓이를 비교를 해보면 저 넓이가 의미했던 거는 요만큼이잖아. 그래서 이게 빨간색 사각형보다 요만큼 넓이가 더 큰 거잖아. 자, 그리고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는 일단 x에서의 y값, 이거를 m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즉 델타 x 곱하기 m 해서 m 델타 x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빨간색 사각형보다 분명 이 넓이가 더 큰 거니까 우리가 부등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거를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 x 플러스 델타 x에서의 y 값을 라지 m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 요 넓이보다는 저 주황색 사각형의 넓이, 즉 라지 m 곱하기 델타 x가 더 큰 거잖아.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분명 이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요 넓이, 이 넓이보다는 작고, 근데 이 넓이보다는 주황색 사각형의 넓이가 더 큰 거잖아. 그래서 이 세 개의 넓이의 대소관계를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때 이 각각을 양수 델타 x로 나눠보면은 델타 x 없어지고 뭐 스몰 m만 남고, 델타 x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델타 x가 나눠지게 되면 라지 m이 남게 됐겠지.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각각을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보면, 자, 각각을 극한을 취해 본다면 우리가 극한을 취했기 때문에 등호가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고, 극한을 취했을 때 이 가운데가 의미하는 거는 도함수가 되는 거고 s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이 왼쪽은 그대로 이 왼쪽에 의미하는 거는 이 m이 의미했던 거는 x에서의 y 값이었잖아. 즉 fx였지. 근데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은 그대로 fx가 되기 때문에 fx 그대로 써준 다음에 부등호 붙여주고, 그리고 이 라지 m이 의미했던 거는 요 값에서의, 즉 x 플러스 델타 x에서의 y 값이었잖아. 그래서 요 값이 의미했던 거는 fx 플러스 델타 x를 의미했던 건데,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요 값은 fx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극한을 취한 결과를 봤더니 지금 이 똑같은 fx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이 똑같은 fx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이 말은 극한을 취했을 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s 프라임 x가 결국 fx랑 똑같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요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원래 프라임이 붙기 전에 s의 x가 의미했던 거는 어떤 구간에서의 넓이였잖아. 지금 a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를 sx로 정의를 했던 건데, s의 x로 정의를 했던 건데, 그 넓이를 미분한 결과는 높이랑 똑같게 된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지. 지금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뜻하는 거는, 이게 넓이를 미분하면은 높이가 된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그리고 반대로 이 높이라는 거를 적분하게 되면 그게 넓이가 된다는 거지. 자, 높이를 적분하면 넓이가 된다는 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따져보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높이들을 계속 쌓아가. 응? 계속 쌓여서 더해가면은 어느 순간 A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가 된다는 거지. 이게 사실 적분의 뜻이기도 한데, 적분이라는 거는 이 한자어가 쌓을 적자에다가 나눌 분자야. 그리고 이거의 의미는 구간을 엄청나게 얇게 나눠. 엄청 얇게 나누면 거의 높이와 가깝게 되겠지. 직사각형의 넓이가. 그러면 그 높이에 가까운 직사각형, 즉 선분에 가깝도록 얇은 그 직사각형들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가 된다는 거야. 그게 적분의 뜻이었어.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정적분과 뭐 미분과의 관계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러면 S의 X를 미분했을 때 fx가 됐다는 말은,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S의 X는 미분하면 fx가 되는, 미분하기 전에 원래의 함수가 S의 X란 말이지. 그러면 그 말은 S의 X는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겠지. 자, 그러면 이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거는 S의 X는 fx의 한 부정적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애초에 S의 X를 A에서부터 X까지의 뭐 넓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fx의 한 부정적분이다 라는 게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에서 밝혀지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앞 시간에 부정적분을 배울 때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다 그랬잖아. 근데 이 S의 X는 fx의 무수히 많은 그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 라지 fx도 fx의 한 부정적분 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부정적분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x의 x는 원래 이거였고, 어차피 S의 X나 fx, 라지 fx 플러스 적분상수나 스몰 fx의 부정적분인 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 적분상수를 붙여서 라지 fx를 뭐 써주게 되면 이 둘은 지금 똑같게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스몰 fx의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근데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S의 X라고 했어. 근데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두 개를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왼쪽에서 x가 변할 때 오른쪽에서는 이 윗끝이 변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요 x랑도 똑같은 거고. 자, 그러면 만약에 x가 a일 때는 지금 요게 a로 바뀌는 거니까 a에서부터 a까지의 넓이는 선분이니까, 선분을 뜻하는 거니까 0이 된다라고 했었지. 넓이가 0이 되는 거잖아. 선분은 넓이가 0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x가 a일 때 0이 되는 거고, x가 a가 될 때 요거는 f 라지 fa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적분상수 c는 요게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라지 fa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c 대신에 마이너스 라지 fa를 넣으면은 fx 빼기 fa가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자,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은 이 적분상수 c라는 거는 임의의 숫자를 의미하는 건데, 이 적분상수 c가 마이너스 fa로 정해진 거잖아. 자, 방금 일어난 일은 이 지금 x에 a를 넣어 봄으로써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fa로 정해지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x자리에 만약에 b를 집어넣어 보면 이거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t d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거는 요 관계에 따라서 fb에서 fa를 빼는 거랑 똑같게 되는데, 근데 요거를 한 번에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겠지. 자, 이거를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b를 넣은 결과를 한 번에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먼저 부정적분을 해 놓은 다음에 적분 구간을 적어 놔서 뭐 이 x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은 거를 쓰고 빼기 x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를 해주면 된다. 이게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거야. 뭐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정적분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간단한 뭐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은, 지금 요 함수가 의미하는 거는 뭐 요런 거, 그리고 0에서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지, 요거의 뜻은. 자, 근데 이거를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구하려면은 좀 계산이 복잡하니까 정적분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하자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함수 fx에 높이 fx에 부정적분을 써놔. 이렇게. 그리고 1을 부정적분한 거는 뭐 x가 되는 거고, 적분상수 c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안 써도 되고, 구간은 0에서부터 2까지.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봐. 그러면 이 x의 값에다가 2를 먼저 집어넣은 결과는 3분의 8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은 결과는 0이겠지. 그래서 따라서 넓이는 3분의 1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한번 유도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